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특공개미 교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주식 매매를 하시면서, 반드시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무상증자와 그리고 유상증자에 대해서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은, 뭐 유튜브나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사실 많이 나와요. 관련 내용들이. 그런데 거기에 안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 제 강의에서만 짚어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개념과 목적 같은 거는 대부분 다 나오거든요. 예, 근데 저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 제 강의에는 요거 공시에서 어떤 걸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무상증자로 인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실전 대응, 이 대응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정의, 무상증자 이런 것이다. 정의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정작 필요한 대응법, 이게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릴 거고, 그리고 실제로 사례 분석, 어떤 종목들에서 공시가 있었고,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우선 무상증자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강의는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무상증자 뽀개기, 두 번째는 유상증자 뽀개기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우선은 무상증자부터 볼 텐데요. 일단은 개념과 목적, 알아야겠죠. 무상증자가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먼저 가볍게 짚고 넘어갈 겁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자, 무상증자란 무엇인가? 증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자본금을 늘리는 개념이에요. 네. 근데 자본금 하면은 자본금과 자본을 혼동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본과 자본금이 똑같은 걸로 아는, 똑같은 줄 아는 분들이 많으세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뭐 자본이나 자본금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달라요. 우리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오늘 구독자분들 중에서 여기 지금 미나미님, 그리고 만난 감자전님, 네, 그리고 여기 리님께서 세 분이 모였어요. 세 분이 모여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기로 한 거예요.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한 명당, 한 분당 5천만 원씩, 네, 한 분당 5천만 원씩 출자를 한 겁니다. 출자라는 개념은 뭔지 아시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냈다는 거죠. 네. 그죠, 여러분들?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돈을 다 같이 낸 거예요. 야, 우리 5천만 원씩 걷어가지고 사업 한번 할래?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세 분이 모여서 사업을 했으니까 5천만 원이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모여서 총 얼마가 돼요? 1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 1억 5천만 원이 뭐가 되느냐? 바로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자본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 이 1억 5천 가지고서 어떤 사업을 벌였느냐? 네, 지금 우리 이 만난 감자전님, 감자전 가게를 냈어요. 감자전. 야, 우리 1억 5천으로 내가 진짜 기막힌 레시피가 있으니까 우리 감자전집 하나, 식당 하나 내자. 그래서 특공 감자전집, 네, 특공 감자전집을 냈어. 근데 이게 입소문을 타가지고 장사가 정말 잘 돼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번 거예요. 5천만 원을. 5천만 원을 벌었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억 5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이 5천만 원은 무엇이 되느냐? 요게 바로 이익 잉여금이 됩니다. 네, 이게 바로 이익 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억 5천으로 시작을 해서 5천만 원 벌었기 때문에 토탈 하면 얼마가 남아요, 지금? 2억이 남죠? 이 2억이 바로 무엇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요게 바로 자본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자본금에다가 이익잉여금이라든지 각종 여러 또 잉여금 계정이 있어요. 그런 걸 다 포함한 게 바로
자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셨죠? 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본금과 자본은 다른 개념이다. 잠시 후에 제가 다른 화면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이라는 것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입니다. 이거는 우리 외우도록 할게요.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본금은 이건 나중에 유상증자 설명할 때도 나오거든요. 예,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본금은 주식수에다가 액면가를 곱하는 건데, 액면가가 무엇이냐? 주식을 처음 발행했을 때의 가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주식 거래 하시잖아요. 여러분께서 사고 파는 가격은 액면가가 아니죠. 그죠? 액면가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아무 종목이나 한번 볼까요?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액면가가 500원 나오죠. 네. 삼성전자 볼까요? 액면가가 지금 삼성전자 100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액면 그때 그 액면 분할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액면가가 5,000원 나오고요. 그죠? 다 제각각이죠? 이게 액면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행했던 그 가격이 액면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러면 무상증자는 무엇이냐? 증자라는 것 자체가 자본금을 늘리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무상이지 않습니까? 무상이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아요. 공짜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공짜. 공짜로 자본금을 늘린다? 뭔가 좀 말이 안 맞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니죠. 시초가가 액면가가 아니죠. 네. 여기 감자전님, 시초가가 액면가가 아니죠. 방금 설명드렸어요. 시초가는 그날 당일 시작하는 가격이 시초가인 것이고, 네. 여기 기본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굳이 메시지 취소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모르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하는 거고 배우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무상으로 자본금을 늘린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자본금은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출자했을 때 각자 이제 야 우리 사업 한번 해볼래? 얼마씩 내자. 두당 얼마씩 내. 이걸 우리 사업하자. 그게 자본금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돈은 없이 자본금을 늘릴 수가 있을까? 바로 잉여금을 가지고서 주식수를 늘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잉여금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잉여금을 그러니까 그 무상증자는 주주들에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의 돈, 회사 내에 잉여금이 없으면 불가능하겠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무상증자는 기본적으로 재무구조가 좀 튼실한, 재무구조가 건전한 그런 괜찮은 회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허접한 회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상증자라는 거는. 그래서 회사 내에 어떤 충분한 여유 있는 잉여금이 있어야지만이 그걸로 진행할 수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잉여금을 가지고서 주식수를 늘려주는 거예요. 주식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자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라고 했는데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돈을 받고서 자본금을 늘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때문에 요거는 그냥 단순한 형식적인 증자일 뿐이다. 자, 그럼 우리 다음 화면을 보고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잉여금 나오죠. 제가 이 잉여금을 가지고서 주식수를 늘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자산은 부채와 자본과 부채로 나뉘어지고요. 이 자본은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잉여금에는 여러 계정도 있어요. 이익잉여금도 있고 자본잉여금도 있고, 자본잉여금에는 이 주식초과발행금, 여기는 주식초과발행금이라고 나오는데 회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과거에 주발초, 네, 강사분들께서 주발초라고 많이들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저도 주발초라고 배웠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주식발행초과금 내지는 주식초과발행금 이렇게 나뉘어져요. 이 주식초과발행금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유상증자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액면가가 아까 여러분들 만약에 500원이었다 액면가가 500원이었다 라고 하면은요, 만약에 나중에 유상증자를 했는데 발행가가 1,000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건 유상증자 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데 먼저 설명 드릴게요. 그냥 그러니까 원래 액면가가 500원인데 1,000원에 발행을 하는 거예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러면은 차익이 얼마예요? 500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제가 아까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본금은 자본금은 어떻게?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럼 주식 초과 발행금은 뭐냐? 이 액면가에서 발행가 뺀 거예요. 그 차액. 그 발행가에서 액면가 뺀 거죠. 그 차액만큼 곱하기 주식수. 그게 주식 초과 발행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드릴게요. 네. 자, 아무튼 잉여금. 여기서 이익잉여금이 나오죠. 그러니까 회사 내의 돈을 가지고서 회사 내의 돈으로 주식수를 늘려주니까 주식수가 늘어나면 뭐가 늘어난다 그랬죠? 자본금이 늘어나잖아요. 왜? 자본금은 아까 설명드렸죠 방금.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니까 주식수가 늘어나면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잉여금 계정에서 돈이 자본금으로 이동했을 뿐이에요. 결국 자본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외부에서 돈이 새롭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증자가 바로 무상증자다. 이해되셨습니까? 아, 그럼 대표님, 기업에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대체 이런 행위를 왜 하는 건가요? 궁금해하는 분이 나오시겠죠? 네, 목적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보통 무상증자라고 하면은 호재로 받아들여져요, 시장에.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상증자는 허접한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재무구조가 튼실해야 되고, 그죠? 현재 얘네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괜찮아야 돼요. 순항 중이어야 되고, 그리고 회사 내에 잉여금도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죠? 기본이 안 된 기업은 무상증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식수를 늘리기 위해. 가끔 여러분들 매매하다 보면은 유통 물량이 너무나 적은 기업들이 있어요. 유통 물량이 거래량이 너무 적은 거예요. 대부분 다 뭐 대주주들이 가지고 있고, 유통 물량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들 지분율이만 60%, 70% 혹은 80% 이상 돼가지고 유통 물량이 20%, 30%대밖에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액면가까지 높아가지고 주식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적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많이 하는 게 액면 분할. 액면가를 갖다가 분할해가지고 주식수 자체를 늘리거나, 혹은 무상증자를 통해가지고 주식수를 늘리거나. 이해되세요? 거래량을 늘리면 아무래도 거래량이 좀 많아 보이고, 그죠? 거래 대금은 똑같겠지만 거래량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그죠? 만약에 뭐 무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주식수가 2배로 늘어났다. 원래 1000만 주였는데 무상증자 통해서 2000만 주가 됐다. 그럼 또 그만큼 더 거래량이 많아지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딱 봤을 때 어때요? 거래가 너무 적은 종목보다는, 현재 가장이 너무 텅텅 빈 종목보다는 현재 가장이 빽빽한 종목이 좋잖아요. 좀 더 안정적으로 보여지죠.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무증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튼튼해, 우리 회사 좋아, 우리 회사 돈 잘 벌거든, 이익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도 무상증자를 진행하곤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무상증자 공시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갑자기 무상증자 공시가 딱 떴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신주 매정 기준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권리락, 그리고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 그리고 신주의 상장 예정일,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주 배정 기준일은 이 권리락이랑 이게 이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만약에 주식수를 2배로 늘린다, 그러니까 100% 무상증자한다, 내지는 뭐 1대1 무상증자한다, 같은 개념이에요. 1대1 무상증자, 100% 무상증자, 요거는 주식수가 말 그대로 2배로 늘어나요. 그럼 여러분들의 매수 단가가 만약에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 어떤 종목은 여러분 10,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글씨가 좀 이상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마우스로 쓰는 거라서. 이제 10,000원이었는데 이 종목이 1대1 무상증자인데, 여러분들은 권리락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갑자기 이게 5,000원이 돼요. 5,000원이. 그래서 이 무상증자를 처음 경험을 해보는 초보 투자자분들은 당황을 하는 거예요. 뭐야? 야, 무상증자 좋은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왜 마이너스 50%가 나지? 어제까지는 본전이었는데, 혹은 어제까지는 수익이었는데 무상증자 권리락을 맞고 나니까 갑자기 마이너스 50%가 찍힌 거예요, 계좌에. 어떻게 돼요? 황당하겠죠.
초보 투자자들은 당황합니다. 그게 권리락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신주 배정 기준일을 파악해야 돼요. 왜? 신주 배정 기준일 전날이 권리락이거든. 전날이. 이때가 권리락이에요. 네. 만약에 신주 배정 기준일이 1월 14일이었다. 그러면 1월 13일이 권리락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면 내가 나는 권리락을 안 맞을래. 난 권리락을 맞기 싫어.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1월 12일날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즉 신주 배정 기준이 이틀 전에 매도를 하셔야지만이 권리락을 피할 수가 있다. 대신에 권리락을 피하면 신주를 받지 못합니다. 왜? 권리락이라는 것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락 당일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 권리가 없어요. 권리락 전날까지 보유하셨던 분들, 즉 마이너스 50%를 맞으신 분들만 신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대표님 신주를 받기 위해서는 권리락 마이너스를 견뎌야 돼요? 네, 견디셔야 돼요. 그럼 손해잖아요. 손해 아닙니다. 손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공식 볼게요. 과거에 그 아이큐어 2021년도 작년에 아이큐어 무상증자 공시인데요. 신주 배정 기준일 체크해주고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가 있어요. 요거는 1로 나오죠. 이게 바로 1대1 무상증자, 즉 100% 무상증자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신주의 상장 예정일, 네, 요거는 12월 27일로 나오죠. 그죠? 요것도 중요합니다. 왜? 신주가 상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락을 견딘 사람들한테 있어서 신주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 신주를 받을 권리를 받으려면은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권리락을 견뎌야 된다, 마이너스를 견뎌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신주가 들어오면은 그 마이너스만큼 신주가 플러스 수익으로 들어와요. 결국 똔똔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권리락만큼의 수익이 잡힙니다. 무상증자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네, 신주가 들어와요. 수익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권리락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50% 찍혔죠?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50%가 50만원이었어. 그러면 신주 상장됐을 때 이거 50만원 잡혀요. 결국 똔똔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러분들. 감자전님, 네, 저 공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무상증자 공시 발행한 종목의 공시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는 거죠.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면 그 공시를 클릭했을 때 저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건 제가 그 공시 부분 캡처한 거고요. 네. 자, IQ 차트를 볼게요. 이거는 차트가 좀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이거는 수정주가를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이 여러분들께 이해를 쉽게 시켜드리기 위해서 수정주가를 적용하지 않은 거예요. 수정주가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벤트, 어떤 주식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이벤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벤트가 있기 전의 주식 가격과 또 이벤트 후에 어떤 주식수의 괴리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비교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미 이벤트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직 신주가 상장이 안 됐단 말이죠. 신주 상장이 이때잖아요. 이때인데 신주가 상장이 되었을 때의 주식수가 얼마인지는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걸 미리 반영을 시키는 게 바로 수정주가예요. 그래서 수정주가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입니다. 아셨죠?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수정주가를 적용 안 시켰기 때문에 이상하게 급락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여기 보시면 빨간색 양봉 있죠? 이때가 신주배정 기준일이었고요. 그 전날이 권리락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권리락 전날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때가 바로 나는 권리락 싫어. 어차피 신주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어차피 똔똔인데 뭐하러 내가 권리락을 맞아? 난 싫어 하시는 분들은 이때가 매도 포인트가 된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고 공시에 신주 배정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권리락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굳이 뭐 신주가 들어올 때까지 이 종목을 들고 있을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맞죠? 근데 초보자분들이 근데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신주가 들어오면은 수익이 그만큼 늘어나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왜냐면은 다들 초보들이 무상증자 호재인가요? 네이버라든지 막 검색을 해요. 나 호재라고 하거든. 그러면 야씨 무상증자 떴으니까 신주 들어오면 그만큼 난 주식이 수익이 늘어나는 거구나. 회사가 바보입니까? 회사가 뭐 자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자기 회사 돈 들여가지고 수익을 왜 안 괴다 주겠어요? 주식수 늘어난 만큼 주식 가격 떨어집니다. 알겠죠? 여러분 권리락을 통해서. 네. 공짜잖아요, 공짜. 그냥 주식수만 늘어나는 거고요. 주식수가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초보자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무상증자로 인한 변화 한번 살펴볼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수가 늘어나죠. 네, 증자. 회사의 잉여금을 통해서 주식수를 늘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수가 늘어난 만큼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주식수가 늘어난 만큼 수익이 증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즉 주식 총 매입 금액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자,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떤 뭐 A라는 종목을 100만원어치 샀다. 근데 무상증자를 한대요. 그죠? 만약에 1대1 무상증자를 한대요. 네, 그러면은 이 100만원이 200만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주식수는 2배로 늘었고 대신에 가격이 2분의 1로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매입 금액은 100만원, 100만원 똑같은 거예요. 아무 변화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1대1 무증의 경우에는 주식수 2배, 가격은 2분의 1 권리락으로 인해서. 그리고 무증신주가 입고되면 권리락 손실만큼은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다? 퉁칠 수 있다. 똔똔이 된다. 자,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제가 표로 변비를 해봤습니다. 자, 무상증자 비율 50%. 50%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한 주를 가지고 있을 때 0.5주를 준다는 소리예요. 자, 무증 비율 100%는 한 주를 두고 있을 때 한 주를 더 준다는 소리입니다. 자, 50% 무증 비율의 경우에는 권리락 비율이 33%고 100%의 경우에는 권리락 비율이 50%예요. 무슨 말이냐? 자, 가격이 1,000원이고 내가 만약에 1,000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입 금액은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맞죠? 그런데 여기서 50%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주식수는 1,000주에서 1,500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매입 금액은 그대로 100만 원입니다. 계산해보면은 667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요거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1,000원이었는데 주식수가 1,000주였었는데 2,000주가 되는 거죠. 그만큼 가격은 500원이 되는 거고 이거 계산은 나오는 거죠. 이것도 너무 쉽죠? 이거는 뭐 산수죠, 산수. 네, 산수입니다.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죠,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무상증자 대응법 알아보자. 자, 내가 들고 있었는데 대표님 저 무상증자 공시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파세요. 그냥 매도 때리세요. 그냥 매도 해보러. 왜? 뉴스에 파는 거예요, 원래. 무상증자 공시가 호재죠. 보통 나오게 되면은 갑자기 뭐 급등하면서 VI 발동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은 빠집니다. 네, 대부분은 무상증자 공시 뜨고서 추가 상승 나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확률은 제가 봤을 때 30%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도박에 목숨 걸지 말고 그냥 뉴스 나왔을 때는 저 같으면은 최소 나는 더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무상증자 말고도 호재가 많은 기업이야. 그럴 경우에도 갈 수 있겠죠. 그렇게 판단되시면 분할로 차익 실현하는 거 권장합니다. 네. 그게 아니라면 다 파시는 거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고 바로 권리락이 아니에요. 매도 기회가 충분히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권리락 전날 가급적인 매도하셔라. 신주 배정 기준이 이틀 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권리락을 맞았다. 내가 깜빡해서 공시 체크를 못했어. 그럴 수 있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이 종목이 무상증자 공시가 있었던 종목인지도 헷갈릴 수 있어요. 미처 체크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하게 권리락을 맞았어. 그러면 그냥 당일날 보통은 여러분들 이게 권리락 효과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00원 하던 종목이 1대1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권리락시 5,000원이 되잖아요. 기준가가. 맞죠? 그럼 갑자기 가격이 싸진 것 같은 그런 어떤 착시 현상이랄까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단타 매수가 들어와요. 권리락 효과를 노리고 단타 매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권리락 당일날 급등 나오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제법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제법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당일 권리락을 노리고서 단타 치는 분도 많거든요. 잠깐 만등 나올 수 있습니다. 잠깐.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약 권리락 맞았어. 마이너스 50%가 찍혔는데 그날 반등하잖아요. 그럼 반등했을 때 파세요. 그럼 마이너스잖아요. 왜 마이너스예요? 신원손익은 마이너스로 잡혀요. 하지만 나중에 신주가 들어오면은 그게 커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권리락을 맞은 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 팔아야지. 신주가 들어왔을 때 그 신주 가격이 이 마이너스보다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수익 보시려면 권리락 당일날 반등 나올 때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더 빠질 수 있잖아요. 아셨죠? 참고하시고. 그리고 권리공매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권리공매도. 여러분 이 주식에는요 그게 있습니다. 뭐죠? 3일 결제라는 개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주식을 매수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게 매수하고 나서 하루 이틀 후에 갑자기 목소리 삑살이 났네. 이틀 후에 주식예탁결제원에 그게 여러분들 반영이 되는 거예요. 등재가 됩니다. 네, 주주구나. 이 사람이 이 회사의 주식을 샀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 회사의 주주라는 것이 이틀 후에 예탁결제원에 딱 등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반대로 생각하면은 신주가 상장이 되지 않습니까? 권리락을 맞은 투자자 입장에서 신주가 이제 만약에 뭐 1월 5일날 상장이 된대. 그러면 제가 상장 예정이 이틀 전부터 권리공매도가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신주는 1월 5일날 들어오는데 1월 4일, 1월 3일, 즉 이틀 전 이때부터 권리공매도가 가능하다. 즉 아직 입고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공매도가 뭔지 아시죠? 내 계좌에 주식이 없는데 매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공매도라고. 마찬가지예요. 1월 5일날 주식이 입고될 게 이미 확정이 됐어요. 여러분 이미 주주예요. 그죠? 이미 주주고 입고될 게 확정이 됐어. 때문에 이틀 전부터 매도가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개념과 반대인 거죠. 여러분이 이날 매수했으면은 이틀 후에 주주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이미 주주가 된 상태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틀 전부터 매도가 가능한 거예요. 예.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이틀 전부터 권리공매도가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권리공매도가 가능한 매도 화면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구나. 매도 화면이 따로 있지 않구나. 따로 있었나? 헷갈린다. 제가 매매한 지 오래돼가지고 권리공매도가 따로 있나? 아니에요. 그냥 일반 화면에서 될 거예요. 맞아요. 일반 화면, 일반 여러분들 잔고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아마 일반 잔고에서 매도가 가능할 거예요. 이건 제가 확실치 않은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제가 이거는 저는 이제 리딩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알아보세요. 화면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은 그 해당 거기서 일반 그냥 계좌 잔고에서 매도 가능한지 제가 좀 헷갈립니다 지금. 아무튼 요거만 한 번만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사례 분석을 볼게요. 자, 광진 윈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노란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게 바로 무상증자 공시가 나왔을 때예요. 이날 아마 단일가, 그러니까 장 마감하고 나서 공시가 나왔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다음날 갭상승 하죠. 그죠? 갭상승 나오죠. 갭상승 나오고 장중에 슈팅 나오죠. 이때 팔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증 공시가 나왔다, 뉴스 나왔다, 파는 게 정답이다. 물론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두 번째 엠로라는 종목인데요. 이때도 장 마감하고 나서 공시가 떴어요. 무상증자. 다음날 아침에 갭상승 나오죠? 쭉 빠져버리잖아요. 나 무상증자니까 나 계속 가져갈래 했던 분들은 후회하겠죠. 다음 IQ, 아까 설명드렸던 거. 네. 이게 이제 수정주가예요. 이게 아까 수정주가를 하기 전에는 어땠어요, 여러분들? 보여드릴까요? 아까 수정주가 전에는 차트가 이랬습니다. 이날이 무상증자 공시 나왔던 날이고, 그죠? 네, 수정주가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주식수가 늘어날 것이 미리 반영이 된 차트가 되는 거죠. 미리 반영된 차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때 파는 게 맞죠. 권리락을 맞았다? 그러면 권리락 당일날 반등 났을 때 파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신주가 들어오면 그만큼의 차익이 더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은 이날 공시가 떴는데 어떻게 돼요? 다음날 올라갔죠? 이날 팔았어야죠. 팔면은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뉴스가 나오면 그때 파시는 게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네. 물론 안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이제 여러분께서 직접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일이 사례를 찾아보셔가지고 공부하시면은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무상증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면 우리 특공개미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